안녕하세요. 전산세무 1급 제85회 기출문제 실기편 후반부 보겠습니다. 문제 5번 법인 조정 문제이고요. 회사 이름은 주식회사 대전기업이랍니다. 회사 변경 버튼 누르셔서 주식회사 대전기업으로 변경하시고요. 법인 조정 모듈 눌러서 화면 엽니다. 됐지요? 출발합시다. 이번 회차에서는 이러한 서식들 작성한답니다. 1번 문항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 두 가지 메뉴 작업하십시오. 자,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메뉴 열고요. 자, 매출에 대해서 제품 매출이 있다, 그지? 매출 조회 버튼 눌러서 제품 매출 끌고 오고, 그 다음에 상품 매출 있다, 그지? 상품 매출 불러옵니다. 그 다음에 영업의 수익 항목 중에서 부산물 매각돼 있다, 그지? 자, 부산물 매각대에 해당하는 자비익 300만원 불러옵니다. 자, 자료랑 비교해볼까? 1387 000 000 830 000 000 300만원 해서 합계가 2220 000 000 됐습니까? 오케이, 불러왔고요. 자, 아래쪽에 부가가치세 부상 과세표준 내용 나와 있고, 그 아래쪽에 제품 800만원, 시가로는 1000만원, 요거를 증여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했다라는 재화의 간주 공급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손익계산서상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세무조정할 거는 없다라는 것이 결론이다, 그지? 실무에서는 보통 이렇다고 했습니다. 장부에 일단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건드릴 건 없는 것이 일반적일 거다라고 했었지, 실무에서는. 근데 이제 우리는 굳이 문제를 내려고 하다 보니까 굳이 요 손익계산서상 금액에서 뭔가 세무조정하는 거 누락돼 가지고 세무조정하는 걸로 억지로 문제가 출제되어서 이제 연습해 왔었다 이거지. 그래서 실무에 좀 가까운 문제다라고 생각이 된다, 그지? 근데 이제 시험 진입장에서는 조금 싱거울 수 있어. 할 게 별로 없어서. 오케이. 자, 이렇게 함으로써 조정할 건 하나도 없고 요걸로써 수익금액 조정서 작업,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작업은 끝났다. 자, 이제 조정 후 수입금액 명세서 작업합시다. 자, 불러오기 버튼 클릭합시다. 자, 못 불러오네. 왜냐? 수입금액 조정 명세서 작업해놓고 저장을 안 했기 때문에 저장 버튼 누르고요. 자, 조정 후 수입금액 명세서 메뉴 열어서 불러오기 버튼 누릅니다. 자, 이렇게 끌고 와졌고요. 자, 이제 위에 거는 확인했으니까 조금 올릴게요. 화면 이렇게 올립니다. 자, 이 제품 매출 292203 적혀 있고, 그 다음에 상품은 515050 515050 맞지? 그 다음에 부산물 매각대 292203 똑같다, 그지?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300만원을 맨 위에 라인으로 합산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387 00005 플러스 300만원 하면은 1390 1390 000 000으로 수정될 거고, 아래쪽에 있는 거는 스페이스바 눌러서 지워버린다. 그 다음에 자, 요 금액 중에서 수출액이 127 000 있다, 그지? 그러면 1390 000 000에서 127 000을 차감한 금액 1263 000 000으로 국내 생산품 금액을 수정해야 되겠고, 수입 상품은 스페이스바 눌러서 지워버리면 이제 수출 쪽으로 그 금액이 싹 간다 이겁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상태 됐고요. 이제 마지막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과 수익금액의 차이 부분을 작성합시다.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보기 클릭합니다.
뭔가 매출 누락된 거를 고친 적이 없으니까 뭐 수정 신고한 거 없다 이겁니다. 정상적으로 그냥 4번 딱 부가세 신고했습니다. 됐죠? 요거를 전부 체크해서 확인 버튼 눌러서 풀어봅니다. 자,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된 과세 표준은 요렇는데 법인세법상 수익 금액은 요렇더라 이겁니다. 그죠? 자, 법인세법상 수익 금액에서 부가가치 과세 표준으로 달려가려고 하다 보니까 6천만 원만큼 플러스 해야 되더라 이겁니다. 그 차이를 하나씩 밝혀내자. 단골 메뉴 뭐 있었습니까? 우리 복습해 볼까? 4가지가 단골 메뉴더라, 그지? 4가지. 먼저 간주 형제들, 재화의 간주 공급, 간주 임대료, 그 다음에 고정자산 매각, 그 다음에 영업 외 수익에 해당하는 임대료, 뭐 이런 부분들이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자. 먼저 하나 등장했다, 그지? 고정자산 매각. 그 다음에 사업성 증여, 그지? 그지? 재화의 간주 공급. 이 2가지가 등장했다, 이겁니다. 사업성 증여 1,000만 원, 이 부분이 신고된 이유는 이제 요 아래쪽에 제대로 나와 있다, 이겁니다. 3번 쪽에.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제품이 있어. 제품 만드는 과정에서 매입세 공제 홀랑 다 받아 먹었을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그 제품을 거래처에 예쁘게 봐주세요라고 하면서 접대 목적으로 썼다 이겁니다. 접대 목적으로 쓸 거면 애당초 매입세 공제 받으면 안 되는데 매입세 공제 홀랑 받아 먹어놓고 엄하게 반칙을 했으니까 애당초 매입세 공제 토해내라 라고 하는 간중호 규정이 적용될 거고, 과세 표준은 철저하게 시가다 보니까, 자, 장부 금액은 800만 원이지만 시가가 1,000만 원이니까 1,000만 원 기준으로 100만 원만큼 부가세 예수금 생겼다 이겁니다. 그래서 부가세 신고세는 과세 표준이 800만 원 아니야 1,000만 원만큼이 기재돼 가지고 신고되었겠지. 됐습니까? 요렇게 상황 파악 끝났고요. 그래서 요 2가지가 차이를 일으키는구나 라고 정체 파악했고, 요거 기입합시다. 고정자산 매각액 5천만 원. 그 다음에 재화의 간중공급 중에서 사업자의 증여다, 그지? 여기다가 1,000만 원 적어주면 그 6천만 원의 정체가 싹 밝혀졌고, 하단에 빨갛게 표시되던 게 이제 없어졌다 이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하면 모든 내용 작업 끝났고, 따라서 이 문제는 서식 2개 작성하고 세무조정은 하나도 없었구나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됐습니다. 자. 2번 문항 봅니다. 당사는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다.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서 감가상각비 조정 메뉴의 고정자산 등록하고 미상각분 감가상각 조정 명세서 요소 2개 서식을 작성하고 세무조정하십시오. 됐지요? 자, 올라갑니다. 자, 요렇게 화면 올려가지고 이제 한눈에 이제 자료 딱 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자, 올해 2019년도인데 2018년 말, 작년 말 고정자산 대장이 나와 있네요. 건물 본사 4억입니다. 작년도 1월 1일에 6억 원 주고 샀다 이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1년 동안 1,000만 원만큼 감가상각비 장부에 기록했나 봐. 내용연수 30년이고 정액법이랍니다. 요 자산이 올해로 넘어왔겠다, 그지? 자, 올해 말 고정자산 대장입니다. 자, 요 1019 건물 올해 그대로 있습니다. 본사 4억이고 작년도에 취득한 거야. 취득가액이 작년도까지 6억 원인데 올해 취득가액 이 6억 1,500만 원으로 바뀌었네. 1,500만 원만큼 올해에 요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 있었구나라고 추측할 수 있다. 밑에 자료 보니까 본사 4억에 엘리베이터 설치했다. 1,500만 원 주고. 이거 자본적 지출에 해당해서 장부에 비용 아니고 건물이라는 자산으로 처리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취득가액이 늘었다. 됐습니까? 자, 단기 말 감가상각 누계액 5천만 원이랍니다. 그러면 작년도 말에 비해서 4천만 원만큼 감가상각 누계액이 늘었다, 그지? 내용연수 30년 정액법입니다. 기기장치, 밀린 기기장치고요. 올해 7월에 3천만 원 주고 구입했고, 올해 감가상각 누계액이 1천만 원, 올해 감가상각비로 1천만 원 기록한 모양이야. 3년이고 정률법이랍니다. 됐습니다. 단기에 건물에 대한
정기분 신부조기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했다. 차변의 정기오류 수정 손실 이익잉여금으로 1,000만 원, 대변의 감가상각도 계획 1,000만 원으로 건물에 대해서 이렇게 올해 회계 처리했다 이겁니다. 이런 문제가 가끔 나온다고 했습니다. 제가 굉장히 막 비난을 했다 그지? 뭡니까? 기업회계 기준에 어긋나잖아. 우리 정기오류 수정 손실을 어떻게 처리하기로 했습니까? 중대하지 않다면 올해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하면 돼. 영업외 손익으로. 중대하다면 어떻게? 작년 애당초 재무제표를 뜯어 고쳐야 된다고 했잖아. 작년도에 뭔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처리하면 된다 안 된다.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인정 안 돼. 작년도 장부를 뜯어 고쳐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 법인세법에서 장부의 감가상각비 인식한 것뿐만 아니고 즉시상각의제 또는 이와 같은 정기오류 수정 손실, 그 다음에 손상 차손 이렇게 인식한 것도 전부 감가상각비로 합산해가지고 한도 지불하겠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기업회계 기준에 맞게 정기오류 수정 손실 처리했을 때 그렇게 감가상각비 인정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고. 그래서 중대하지 않은 오류 그거 가지고 우리가 딱 내용 정리했었고, 중대한 오류일 경우에는 사실은 기업회계 기준의 어긋남으로 이거는 법에서 생각한 취지가 아니야. 집행기준에서 이익잉여금으로 정기오류 수정 손실 처리한 것도 인정해 주겠다라고 집행기준이라는 그 실무 규정을 보면 인정을 하고 있어. 그 상황은 이게 아니야. 장부는 자 올해가 2019년도면 2019년도와 작년도 2018년도 요 두 개 비교 재무제표로 공시를 한다고. 자 그런데 2019년도 올해인데 2018년도가 아니고 2017년도 예전 거에 대해서 감가상각비를 뭔가 잘못한 거라고 오류가 발견되었다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일반 기업 기준에 따르면 2017년도 예전 그 장부를 뜯어 고치는 게 맞아. 그럼 법인세 신고도 2017년도 이걸 사실은 새로 해야 되겠지, 그지? 그건 오바다 이겁니다. 감가상각비는 어차피 일시적 차이 세무조정이니까 그거를 뭐 굳이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올해 걸로 합산해서 하는 것도 인정해 주겠다라는 그런 취지라고 사실은. 근데 한 10몇 년 전에 예전에 공인회계사 시험 그 유명한 교수님이 이런 문제 출제했다고. 작년도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뭐 요렇게 이익잉여금을 바로 하는 이런 걸 했다 뭐 그렇게 한번 예전에 출제한 적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유명한 교수님임에도 불구하고 맹 비난받았다고. 왜 이런 문제 애들한테 내냐. 어쨌든 그래서 앞으로 그 이후에 출제가 거의 안 됐는데 우리 전산 세무 자격 시험에서만은 꼭 가끔씩 이렇게 막 출제해가지고 속이 막 뒤집혀지게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근데 출제한 교수님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세무조정이 굉장히 현란한 세무조정 기법이라고 생각이 되는 모양이야. 뭐 그래서 뭐 출제가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좀 잡담을 좀 이제 그만하고요. 이제 우리는 뭐 마음에 안 든다고 안 풀 수는 없다고 이제 풀어야 되겠어. 자. 단기 손실로 처리했다면 중대하지 않은 오류라면 그냥 1,000만 원 요걸 그냥 바로 회사 계산 감가상각비를 합산하면 되는데 지금은 이익잉여금 자체를 건드렸기 때문에 한 가지 사전 작업 세무조정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법인세법은 순자산 증가설로 접근한다 그지? 비록 비용은 아니지만 이익잉여금이라는 자본이 감소했기 때문에 법인세법에서는 일단 손금으로 본다 이겁니다. 일단 마이너스 세무조정 한다고 있어. 얼마? 1,000만 원을. 그리고 소득처분은 자산 부채가 왜곡된 건 아니잖아. 자본이 건드려졌으니까 소득처분은 기타로 이렇게 소득처분하고 일단 1단계 작업 해놓고 나서 요 1,000만 원을 회사 계산 감가상각비 합산해가지고 지불하는 그렇게 2단계로 작업하더라 이겁니다. 됐습니까? 자 일단 요 세무조정 해야 될 거고 좀 이따가 자. 감가상각 방법이면 내용연수는 뭐 신고 잘했다. 상업 방법과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상 기준 적용한다. 알았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기정치 밀리게 대해서 기정치 기준 내용연수가 50% 이상 경과한 중고자산의 취득이다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법에서 정해져 있는 내용연수보다 좀 50% 차감된 범위까지 좀 줄여서 적용할 수 있는 수정 내용연수라고 공부했었습니다. 어떤 경우 기준 내용연수 50% 이상 경과 몇 년 쓰던 물건을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또는 상대방 개인 사업자로부터 양도
물건을 샀을 때, 중고 물건을 상대방 사업자로부터 구입했을 때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이미 몇 년 쓰던 거니까 좀 짧은 내용 연수 적용할 수 있다라고 했다 이겁니다. 그런 게 적용되는 바람에 3년이라는 짧은 내용 연수가 적용되고 있답니다. 알았다 이거지, 그지? 수정 내용 연수에 대한 내용도 하나 등장했네. 됐습니다. 분석 끝났고요. 자, 이제 뭐 서식 입력하면 될 거고, 우리 미리 한번 한도시 부인 해볼게요. 자, 건물은, 자, 그러면 세법상 한도는 얼마겠습니까? 자본적 지출 1,500만 원에 대해서 회사는 뭘로 처리했다고요? 자산으로 처리했다고. 세무조정 건드릴 거 있다 없다? 없다 이겁니다. 잘했다 이거지. 자, 그러면 세법에서도 취득원가가 6억 1,500만 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풀어봤던 즉시상각 의제는 의미가 뭡니까? 자본적 지출임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그거를 자산이 아니고 비용으로 처리했을 때 이제 그걸 어떻게 하냐면 그게 즉시상각 의제인데, 이거는 자본적 지출을 회사가 비용이 아니고 자산으로 잘 회계 처리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드릴 거 없다 이겁니다. 자, 여기서 내용 요소 30년이다, 그지? 30분의 1 한 것이 올해의 감가상각비 한도일 겁니다. 그리고 장부는 감가상각비 얼마로 기록했습니까? 자, 작년도 말부터 올해 말 비교해 보니까 4천만 원만큼 감가상각 누계액이 늘었다, 그지? 회계 모듈에서 잠시 후 확인해 볼게요. 회계 모듈을 보면 4천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 늘어난 이유가 4천만 원 중에서 3천만 원은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으로 장부에 기록됐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요렇게 이제 이상한 회계 처리를 해가지고 1,000만 원 늘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4천만 원만큼 감가상각 누계액 늘은 거랍니다. 그러면 세법에서는 얼마로 봅니까? 장부상 감가상각비로 본 요 3천만 원도 감가상각비, 정기 오류 수정 손실이라는 거 이상한 걸로 이걸로 회계 처리한 것도 감가상각비. 그래서 두 개 합해서 4천만 원이 장부상 감가상각비더라 이겁니다. 됐죠? 그래서 요 두 개 가지고 비교해서 한도시 부인한다. 됐지요? 자, 615-000-000 나누기 30 하면은 2,050만 원 나오는데, 아쉽게도 그 금액하고 조금 다르답니다. 그 이유는, 자, 요 금액 계산할 때 615-000-000 나누기 30 하면 그냥 되잖아, 그지? 그런데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겠더라 이겁니다. 사람에 따라서 1 나누기 30, 30분의 1 얼마입니까? 1 나누기 30 하면은 0.033333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 곱하기 615-000-000 그렇게 계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조금 뭐 1, 2원 단수 차이 생길 수도 있다 이거지. 이런 상황까지 우리 세법은 철저하게 딱 고려해가지고 규정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세금을 내는 거니까 계산기 사용 방법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면 안 되니까, 내용선수 30년 정해법일 때는 0.33333 숫자 이렇게 나오니까 이 경우에는 요 계산할 때 0. 자,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는 걸로 반올림 해가지고 발표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0.033 될 것 같다, 그지? 그런데 1원이라도 세금을 작게 내십시오라는 취지에서 0.034로 발표를 하고 있답니다. 뭐 이거는 어려운 거 아니야. 우리 작성할 고정자산 등록에서 정액법이면서 내용연수 30년 하면 요 숫자가 그대로 나타나. 요렇게 친절하게 발표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615 000 곱하기 0.034 뭐 이렇게 하면 20910 나오거든. 요게 세법상 한도래. 요거랑 4천만 원이랑 비교한다. 그러면 190-000만큼 한도 초과액 플러스 유보 세무조정이 나올 거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자, 요
보험사 사업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세무조정이 있어. 1단계 마이너스 세무조정 기타 1,000만 원, 2단계 플러스 세무조정 유보 이렇게 등장할 것이다. 그 다음에 기기장치에 대해서는 이렇게 계산하겠지. 자, 3년 정률법 이것도 나라에서 발표하고 있거든. 자, 3년 정률법은 0.63이라고 발표하고 있답니다. 이걸 서식에서 확인할 수 있을 거야. 3년 정률법은 0.63로 발표하고 있어. 그러면 자, 올해 취득한 거다, 그지? 자, 세법상 한도는 3천만 원 곱하기 0.63이 올해 취득했으니까 뭐 차감할 것도 없잖아, 그지? 요거가 12달치인데 올해 7월 1일에 취득했으니까 7, 8, 9, 10, 11, 12 6개월치만 인식해야 될 겁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9480000 나옵니다. 장부는 얼마 기록했습니까? 1,000만 원 기록했다, 그지? 그러면 차이가 자, 플러스 세무조정 52만 원 한도 초과 플러스 유보가 나올 것입니다. 됐지요? 이렇게 입력하기 전에 미리 한번 금액 계산해 보았습니다. 자, 입력합니다. 입력하기 전에 우리가 아까 요 1,000만 원이 5천만 원으로 느는 과정 4천만 원에 대해서 3천만 원은 감가상각비, 1,000만 원은 정규로 수정 손실 그 부분 확인해 보기로 했다, 그지? 자, 회계 모듈 가서 확인합니다. 합계 잔액시산표 메뉴 열어서 12월자로 자, 감가상각 누계기인데 뭐에 대한? 건물에 대한. 자,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에 대해서, 그지? 더블 클릭하면 상세 내용 볼 수 있다, 그지?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회계 처리했고 3천만 원에 대해서는 감가상각비로 회계 처리했고 요 내용 회계 모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세법에서는 그거 두 개 합한 4천만 원을 회사 계산 감가상각비로 보는 거다. 됐습니다. 자, 법인 조정 모듈 와서 고정자산 등록 메뉴 열어서 계정 과목 건물 입력하고 자, 코드 101 본사 사옥입니다. 취득을 20180101에 했고 상환방법 정해법이다, 그지? 자, 기초가액 자, 작년도로부터 넘어온 거 6억 원입니다. 자, 6억 원 이렇게 그리고 정기말 감가상각 누계액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이렇게 적었는데 이 상태에서 당기에 자본적 지출이 있었다, 그지? 그리고 장부에서도 그거 자산으로 처리했다. 그러면 어디? 4번 쪽에다가 적는다고 했습니다. 얼마? 1,500만 원. 됐습니다. 그 다음, 자, 내용 연수는 몇 년? 자, 30년. 이렇게 입력하니까 봐. 그지? 0.034라고 친절하게 딱 그렇게 발표하고 있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 자, 회사 계상액은 사전자 수정 버튼 눌러서 얼마를 꽂힌다고요? 3천만 원 플러스 1,000만 원, 4천만 원으로 입력한다. 자, 그 다음에 보험사 사옥이니까 800번대 코드겠다, 그치? 판관비.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요 보험사 사옥에 대한 내용 다 입력했고, 그 다음에 기기장치에 대한 거 입력합시다. 코드번호 102번 밀링 취득은 20190701이고 자, 정율법이다, 그지? 자, 기초금액 자, 올해에 취득했으니까 1번이 아니고 4번 라인에 적어야 될 겁니다. 자, 3천만 원. 그 다음에 자, 올해 감가상각비 1,000만 원 했다는 거고, 자, 여기서 몇 년, 내용연수 3년으로 적는다 이겁니다. 3년. 자, 그래서 0.632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딱 발표해 주고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올해 7월에
취득했으니까 6개월치만 한다라는 것까지 자동 딱 표시되고, 자, 상세 수정 버튼 눌러서 회사 계상 감가상각비를 1,000만 원으로 입력한다. 그 다음에 경비 구분요, 제조라고 돼 있다, 그지? 공장에서 쓰는 거니까 500번대 코드 쓸 것이다. 됐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내용 입력했고, 그 다음 미상각 자산 감가상각 조정 명세서 메뉴 열자. 정액법, 정률법은 불러옵시다. 자, 정액법에서의 내용, 자, 우리 이미 알고 있다, 그지? 090만큼 플러스 세무조정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정률법에 해당하는 이 기계장치에 대해서는 520000만큼 플러스 세무조정 나와야 되고, 됐습니다. 이렇게 내용 확인했고, 이제 세무조정 입력합시다. 조정 등록 버튼 눌러서, 자, 이렇게 결과값 나와 있고, 그지? 한도시부인 결과값 나와 있고, 1단계 선행회계 세무조정 하나 있었다, 그지? 자, 마이너스 세무조정이었어, 그지? 전기, 오류, 수정, 손실이라는 이름의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 부분. 자, 뭐 여러 가지 나타나네요. 자, 요거에 대해서는 그냥 직접 입력할게요. 전기, 오류, 수정, 손실. 얼마였습니까? 1,000만 원이었습니다. 마이너스 세무조정 선행 작업 필요했고, 기타였다. 소득자금.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는 아래쪽의 내용을 입력한다. 자, 건물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얼마? 1909000 플러스 유보 2층 가다, 그지? 그 다음에 기계장치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520000 플러스 유보 2층 이렇게 하면 필요한 세무조정 모두 입력 완료. 됐습니다. 자, 메뉴 닫으시고, 3번 문항 봅시다. 당사의 세금과 공과금 계정별 원장을 조회해서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를 작성하고 관련된 세무조정을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반영하세요. 세무조정은 각 건별로 행하고 아래 항목 중 다른 세무조정 명세서에 영향 미치는 것은 관련 조정 명세서에 정상 처리되었다고 가정한답니다. 자,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 메뉴 열고 불러오기 버튼 눌러서 1월부터 12월 입력한 다음 확인 버튼 눌러서 불러옵니다. 됐죠? 불러온 자료 문제 제시된 내용과 일치할 것입니다. 자, 내용 확인합니다. 일치하겠지 뭐, 그지? 국민연금 200만 원. 여기 두 번째 칸에 있네. 2월 10일 날짜가 똑같다 보니까 조금 순서가 자료 제시된 것과 다르다, 그지? 국민연금 200만 원, 산재보험료 250만 원, 그지? 그리고 그 밑에 거는 쭉 똑같다라는 거 확인했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송금부산이 파악해서 표시하자. 자, 뭐 이거 보면서 바로바로 체크하면 되고, 이제 설명을 위해서 뭐 요거 가지고 진행할게요. 자, 국민연금 회사 부담분 법에 따라서 낸 거니까 인정됩니다. 산재보험료 인정되겠지, 법에 따라서 낸 거니까. 자, 부가가치세 신고부선시 가산세, 세법상 가산세입니다. 뭔가 우리 회사가 잘못했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벌금 과태료에 대해서 페널티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 송금 불산입 하듯이 세법에 따른 가산세도 송금 인정 안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비용으로 처리했지만 요거 송금 불산입. 소득처분은 기타 사회 유출될 것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 그래서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네. 자,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잖아. 그래서 부가세, 대급금, 부가세, 예수금만 자산 부채만 잠깐 나타났다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와 관련해서는 비용이 따로 안 나와.
그게 일반적인데 부가가치세와 관련해서 우리 회사가 비용이 나타나는 경우가 가끔 있더라 이겁니다. 지금 보는 뭔가 우리 회사가 부가가치세 법 어겨가지고 내야 되는 가산세. 이때는 우리 회사가 생돈 내니까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야. 세금과 원가. 그리고 간주 임대료 개념. 부가가치세법에서 인위적으로 이 부분만큼 과세 표준 기록 계산해서 부가가치세 내세요라고 기록하다 보니까 간주 임대료에 따라서 부가가치세 계산되는 부분은 회사 입장에서는 생돈 낼 수밖에 없어. 그때도 세금과 원가라고 나올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와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비용이 안 나오는데 가끔은 요런 것처럼 비용 나오는 경우도 있구나. 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다. 됐습니다. 자, 이 부분 가산세 비용 처리됐지만 이거 인정 안 됩니다. 대표이사 주택종합부동산세. 대표이사 개인적으로 집 가지고 있어가지고 세금 내야 되는 거를 회사가 대신 냈답니다.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그래서 이거 사업 무관입니다. 그죠? 그래서 송금 불산입되고 이거 대표이사가 내야 될 돈을 회사가 대신 냈으니까 돈 세금 부분 누가 돈 가지고 갔다고 봐야 됩니까? 대표이사가 회사 돈 가지고 갔다고 봐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소득처분 상여가 될 것이다. 됐습니까? 환경 개선 부담금. 우리가 뭐 환경 개선 부담금에 대해서 뭐 일일이 배우지는 않았지만 뭐 법에 따라서 내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 부분 송금 인정된다 이겁니다. 토지에 대한 개발 부담금 이런 것도 배우지 않았어. 그런데 출제되었네. 이거랍니다. 토지 농지가 있어. 농지가 있는데 우리 회사가 거기 공장 지으려고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토지의 형질 변경, 용도 변경을 해야 되고 그런 거를 관공서에 신고해야 된답니다. 그러면 이러한 공과금 내야 된답니다. 이름으로. 뭡니까?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입니다. 그래서 토지의 취득 부대 비용을 비용 처리한 것과 똑같은 상황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토지의 취득세를 비용 처리했다라는 문제가 너무 자주 주제되니까 그거를 조금 변형했다 이겁니다. 뭐 형질 변경, 용도 변경에 따른 개발 부담금일 때 어떻게 하느냐 할 거 똑같은 로직이지 뭐. 비용으로 인정 안 되거든. 자본적 지출이니까. 자산으로 처리해야 되는 거를 비용 처리했으니까 송금 불산이 받아 유보로 소득 처분하는 거다. 됐습니까? 주차 위반 과태료 뭔가 잘못했다 그지? 페널티 극대화를 위해서 송금 불산입 기타 사회 유출. 건강보험 연체료 돈 없어서 조금 늦게 냈다고 새거랑 찰 일이 아니잖아. 그치? 비용 인정된다고 했어. 대주주 주식 양도분에 대한 증권거래세. 대주주가 주식 거래하면서 이제 세금 내야 되거든요. 그거를 대주주가 개인적으로 내야 될 거를 회사가 대신 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업무 무관경비지. 그지? 송금 불산입이고 다만 요거는 돈 가지고 간 사람이 우리 회사 임직원이 아니고 주주니까 소득처분 배당이 되겠지. 아시겠죠? 그래서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 문제가 너무 고만하니까 최대한 좀 변형해 보려고 좀 노력했구나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네요. 어렵지 않죠? 이렇게 확인했다. 적십자 해변은 뭡니까? 법정 기부금이잖아, 그지? 그래서 기부금 명세서에서 체크해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 때문에 위에 뭐 아래 항목 중 다른 명세서에 영향 미치는 거는 정상적으로 거기서 잘 되었다라고 가정한다라고 출제되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건드릴 거 없다. 자, 됐습니다. 그래서 세무조사되는 게 하나, 둘, 셋, 넷, 5개 항목이다. 이렇게 파악했고요. 자, 체크합시다. 자, 송금 불산입은 어떻게 1번으로 체크하라고 했다, 그지? 송금 불산입. 자, 1번. 그 다음에 이것도 1번. 그 다음에 이것도 1번. 이것도 1번. 이것도 1번. 그래서 토탈 5가지가 1번으로 체크되었고, 그거는 합계가 4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체크했고, 세무조적 입력합시다. 자, 건별로 입력하라고 했어. 자, 보고 입력할게. 자, 직접 입력 버튼 클릭해서 그대로 입력할게요. 부가가치세 신고 불성실 가산세 30만 원. 뭡니까? 기타 사회 유출. 그다음 대표이사 주택종합
부동산세 300만 원. 요거는 대표이사니까 상여.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한 개발 부담금 100만 원. 요거는 유보 플러스 유보 2층 가다 그지? 주차 위반 과태료 50만 원. 기타 사회 유출. 아이고, 기타 사회 유출. 자, 그 다음에 대주주 주식 양도분에 대한 증권 거래세 10만 원. 배당이더라, 그지? 오케이, 이렇게 다 있지요, 입력. 어이, 몇 개고 세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대 했습니다.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자, 메뉴 닫고 4번 문항.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기부금 조정 명세서 작성하고 관련된 세무조정 사항을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반영하십시오. 자, 기부금 명세서 작성하는 문제고, 세무조정할 때 반드시 소득 처분할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 당연한 소리다, 그지? 자,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 가로한 내용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부금 중에서 기부금 또는 비지정 기부금은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반영하는 거 맞아, 그지? 거기다가 소득 처분까지 당연히 기입해야 돼. 그런데 지정기부금, 법정기부금의 한도 시부인과 관련된 세무조정은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기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 그 서식에 그냥 바로 반영해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괄호 내용을 끼워 넣어 놓으면 마치 법인세 시부인 계산 결과도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명세세 기입을 하는 걸로 요구하고 있는지 혹시 오해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 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요 괄호한 내용은 삭제해버리고 학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작업하는 문제다. 됐지요? 자, 작업합니다. 자, 기부금 자료가 쭉 나와 있고, 자, 그럼 위에 있는 자료부터 파악해야 되네. 작년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가 있네. 자, 여기서는 뭘 파악해라는 것일까? 2월 결손금은 없구나. 이 회사. 그거 확인할 수 있고. 작년도에 기부금 한도 초과액이 1,000만 원 있었구나. 뭐 이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일단 요거 2개 체크했고. 자, 그 다음. 전년도인 2018년 기부금은 전액 지정기부금이었답니다. 지정기부금에서 작년도에 한도 초과가 나왔구나라는 거 확인했다. 됐지요? 그 다음에 2019년도 올해 결산서에 반영된 기부금은 다음과 같답니다. 이재민 기업 구호금 분법정이고 불우이웃돕기 지정이고 마을 발전 기금은 비지정이다, 그지? 그럼 일단 비지정 기부금 500만 원은 소금 불산입 세무조정 되겠네. 소득처분 기타 사유출. 요거는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반영돼야 될 거야. 됐지요? 그 다음에 올해 결산서상 당기 순이익 등 관련 세무조정 금액은 다음과 같고 기존 입력된 자료를 무시하랍니다. 장부상 당기 순이익 2억 5천만 원이고 위에서 제시한 기부금 관련 사항 제외한 세무조정은 플러스 세무조정 요렇게 마이너스 세무조정 요렇답니다. 기부금 관련해서 문제에서 제시된 자료 이외의 것은 없는 걸로 가정합니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서식 작성하기 전에 우리 미리 금액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플러스 세무조정 한 개 나왔다, 그지? 자, 한도 계산합시다. 자, 당기 순이익에서 플러스 세무조정, 마이너스 세무조정 반영하되 플러스 세무조정에 1억 2,500만 원은 500만 원 포함 안 된 거니까 플러스 세무조정 해야 될 건 얼마라고? 1억 3천만 원 될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차가감 소득금액 얼마 갑니까? 2억 5천만 원 플러스 1억 3천만 원 마이너스 5,500만 원 하면 3억 2,500만 원 나옵니다. 여기 차가감 소득금액이고요. 자, 기준 소득금액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1,500만 원, 3,000만 원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도 테스트 해야 된다. 그지? 한도 테스트 하기 전에 요 금액이 이미 차감되어 있는 상태로 출발하면 이상하니까. 그지? 요게 애당초 비용 처리 안 된 걸로 복귀시키자 이겁니다. 그래서 플러스 4,500만 원 복귀시키고 2월 결손금 있으면 빼자고 했습니다. 2월 결손금 없었다는 거 확인했다. 그지? 그래서 요게 기준소득 금액 3억 2,500만 원 플러스 4,500만 원 하면 3억 7천만 원 나옵니다. 요게 기준소득 금액. 자, 법정 기부금 한도는 3억 7천 곱하기 50%다. 그지? 1억 8,500만 원이 한도인데 법정 기부금 1,500만 원 밖에 안 되니까 법정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무조정할 거 없더라 이겁니다. 한도 초과액 없더라. 그리고 작년도의 한도 초과액 2월 된 것도 없다. 그지? 세무조정 없고 법정 기부금은 지정 기부금, 자, 세법상 한도 3억 7천만 원 기준소득 금액에서 법정 기부금으로서 비용 인정되는 거 얼마였습니까? 1,500만 원 다 비용 인정됐다. 그지? 1,500만 원 빼서 여기서 10% 곱하면 되겠더라. 그러면 370 빼기 15 곱하기 0.1 하면은 3,550만 원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기 한도인데 장부상 지정기부금 금액은 3천만 원 되겠더라. 됐습니까? 그러면 한도 미달액 550만 원 계산되는데 작년도에 한도 초과액이 얼마였습니까? 1,000만 원이었다. 그지? 1,000만 원과 550만 원 둘 중에 작은 금액만큼 올해에 마이너스 세무조정할 수 있더라. 얼마? 550만 원. 그지? 이렇게 지정 기부금에 대해서는 작년도의 한도 초과 2월액이 마이너스 세무조정됩니다라는 것이 시부인 결과 값이다. 그런데 다만 마이너스 세무조정 요 550만 원은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현 기록하는 거 아니고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명세서 거기에만 바로 그냥 반영하는 것이다. 됐습니다. 자, 금액 확인했고 서식 작성합시다. 자, 기부금 조정 명세서 메뉴 열고, 자, 불러오기 버튼 클릭해서 장부상 금액 불러옵니다. 문제 자료 나와 있는 거하고 똑같다. 그지? 여기서 일괄해서 지정이라고 나타나는데 이걸 제대로 고쳐야 되겠다. 그지? 이재민은 법정, 불우유독계는 지정 맞고 마을 발전기금은 비지정입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500만 원에 대해서 플러스 세무조정 해야 됩니다. 라고 아래쪽에 집계가 되어서 나타나고, 자, 이제 당기순이익 이 부분 입력합니다. 수정 버튼 눌러서 자, 자료 내용에 따라서 입력합니다. 장부상 당기순이익 2억 5천만 원 맞고 입금 산입은 125-000-000에서 500만 원 더 해야 되겠다. 그지? 130-000-000으로 수정한다. 마이너스 세무조정은 5,500만 원. 이렇게 입력하고, 자, 수정 해제 버튼 눌러서 마무리 시킨다. 그 다음에 기부금 조정 버튼 눌러서 2월 결손금 있으면 적어주면 되는데 없었다. 그지? 0 그대로 놔두면 됩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에서 법정 기부금 한도 금액 자동으로 계산 표시되고요. 지정 기부금 한도 금액 3,550만 원 자동 표시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작년도로부터 넘어온 지정 기부금 한도 초과 2월액 적어줍니다. 2018. 자, 지정 기부금이고 금액 얼마? 1,000만 원이었다 이겁니다. 기공제된 거 없었고 올해 공제 가능한 게, 자, 아래쪽 내용 적으면 위에 나타난다. 그지? 자, 한도가 3,550만 원인데 해당 금액이 3천만 원 밖에 없다 보니까 550만 원만큼 한도 미달액 나왔으니까 1,000만 원 중에서 550만 원만큼 올해에 송금할 수 있습니다 라고 표시된다 이겁니다. 요 금액 보고 당연도 송금 추인액 쪽에 550만 원 적어주면 요 서식 작성 완료. 자, 조정 등록 버튼 눌러서 아까 비지정 기부금 내용 입력해 버립시다. 비지정 기부금 비지정 기부금이라고 딱 들어맞는 게 없으니까 직접 입력하는 거지. 그지? 직접 입력. 자, 비지정 기부금 플러스 세무조정 얼마였습니까? 자, 자료
500만 원이었다, 그지? 500만 원. 기타 사유예출 소득 처분을 했고. 됐습니다. 종료 버튼 누르시고 이렇게 하면 이 문제와 관련된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반영되어야 되는 세무조정과 서식 작성 모두 완료되었다. 메뉴 닫고 다음 문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조금 전에 기부금 시분 결과 마이너스 세무조정이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에 잘 끌려오는지 참고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여기서 블로그 버튼 클릭하면 그지? 여기서 올해에 기부금 한도 초과 2월액의 송금 산입 쪽에 마이너스 세무조정 550만 원 있잖아, 그지? 그게 쫙 자동으로 불러와지구나라는 것까지 참고로 확인해 보았습니다. 됐습니다. 자, 메뉴 닫고 저장하든 안 하든 뭐 상관없다, 그지? 자, 마지막 5번 문항 봅시다. 다음 자료를 통해서 법인세법상 가산세액 계산서 작성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 완성하세요. 됐지요? 당사는 중소기업이고요. 세율은 현행 세율 적용하고 앞 문제와 불러온 자료도 무시하고 아래 자료만으로 작성하십시오. 됐습니다. 자, 자료 보면서 바로 입력합시다. 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 자, 장부상 당기순이익 1억 4천만 원입니다. 자, 플러스 세무조정. 자, 직접 제시 안 했다, 그지? 항목별로 나와 있으니까 금액 계산 직접 해야 되겠다, 그지? 자, 법인세 비용 1,000만 원 보는 순간 플러스 세무조정 떠올라야 된다, 그지? 기타 사유예출. 입금 산입 관련 1240000이랍니다. 하나, 둘, 셋, 넷 합하면. 확인해 볼까? 신용카드 등 미사용액. 자, 요 부분. 자,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신용카드 등 미사용액. 접대비 중에서 신용카드 쓰지 않아서 송금 불산입됐다. 그 뜻이겠다, 그지? 뭐 의미는 알겠지만 좀 정확한 문구를 해야 돼. 뭐 밑도 끝도 없이 신용카드 등 미사용액이 송금 불산이 뭐 그게 뭡니까, 그죠? 그래서 자, 요 앞에 문구 하나 추가해 주십시오. 접대비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 그지? 접대 비중에서 그 다음에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 초과액, 접대비 한도 초과액, 대준 충당금 한도 초과액 이런 것들이 플러스 세무조정이구나 라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A 플러스 B, 그지? 그 금액을 플러스 세무조정으로 기록하자. 124000000 플러스 1,000만 원. 2240000 되겠습니다. 됐지요? 마이너스 세무조정 대준준당금 과다 한입액 법인세 과원합금과 환급이자 70만 원 정기 재고자산 평가감 아시겠죠? 아, 마이너스 세무조정이구나. 1170000 됐습니다. 그 다음 자, 환급이자 10만원 포함, 환급이자 당연히 마이너스 세무조정이잖아, 그지? 요거는 과로한 내용은 우리 현혹시키기 위한 정보일 뿐이야. 아, 알고 있어. 70만원에 마이너스 세무조정 됐다고? 알았다. 뭐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2월 결손금 자료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모두 다 10년 이내다, 그지? 합산해서 300만원, 플러스 200만원, 플러스 100만원, 600만원 되겠네요. 요거를 2월 결손금에 적어주고 중소기업이니까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곱하기 100%만큼 다 써먹을 수 있다, 그지? 뭐 참고로 확인까지 해보았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특별세액 가면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단골 메뉴다, 그지? 중소기업일 경우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 아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 가면은 최저한세 적용 대상 맞더라 이겁니다. 참고로 이거는 가면세액 합계표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확인해 볼까? 자, 중소기업 특별세액 가면이 최저한세 적용 대상 맞는지. 자, 법인정서 로마자 1번의 공제 가면세액 조정 맨 아래쪽에 있는 합계표 메뉴 열어서 자, 최저한세 적용이 되는 세액 가면 쪽에 보면 여기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가면이 있다라는 거 확인했다 이겁니다.
최저한세 적용이 되고 그 항목에 보니까 특별세 감면이 있더라 이거지. 아, 최저한세 적용 대상 되구나라는 거 참고로 확인까지 해봤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자,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400만 원은 최저한세 적용 대상 아니니까 19번 라인에 적으면 되겠고, 그지? 400만 원. 그리고 중소기업 특별세 가면은 적용 대상 최저한세 적용 대상 맞으니까 17번 라인에 적으면 되더라. 100만 원. 그지요? 이렇게 나눠서 적고, 참고로 차감세액이 134700000 나오는데 최저한세 테스트 하라라는 뭐 언급 없으니까 아마도 최저한세 걸릴 염려는 없을 거야. 그러나 참고로 학습 차원에서 확인해 봅시다. 중소기업일 경우 감면적 과표, 이 회사는 과세표준 구하기까지 조세특례제한법상 세금과가 준 거 적용 안 받았으니까 144700000 자체가 감면적 과표야. 곱하기 7% 한 것이 최저한세 될 겁니다. 계산하면 10129,000 된다, 그지? 요 금액보다 충분히 큰 금액 지금 세금 내고 있으니까 최저한세 같은 거는 신경 쓸 필요 없구나. 요 금액을 건드릴 건 없구나라고 다시 한번 확인했다. 됐지요? 자, 그 다음에 중간 연합세액으로 500만 원 납부했다. 500만 원 적어주고. 그 다음에 원천징수세액은 관련 서식인 원천납부세액 명세서를 조회하랍니다. 그죠? 너무 쉬울까봐 조금 다른 메뉴 한번 검색하도록 되어 있다. 자, 법인조정 로마자 2번에서 원천납부세액 명세서 메뉴 열어보자. 보자. 아, 우리 법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이자 받는 과정에서 이렇게 7만 원만큼 법인세가 원천 지수되었구나라는 거 확인했고요. 7만 원을 그대로 적어주면 되겠다. 7만 원 원천 납부세액 여기다가, 그지? 7만 원 적어주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증빙 관련 자료 나와 있습니다. 마무리합시다. 자, 2019년 1분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임금 총액 4천만 원에 대해서 일용근로자에 대해서 지급명세서 제출 분기마다 해야 된다, 그지? 요거를 2019년 6월 30일에 제출했다 이겁니다. 1분기에 대한 내용 1, 2, 3월에 대한 거 4월 10일까지 제출해야 되잖아. 그때까지 제출 못하고 나중에 제출했다 이거지.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시일 1% 가산세 내야 되는데 4천만 원 곱하기, 다만 법정 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라면 50% 감면 가능하더라. 4월 10일부터 3개월이면 5, 6, 7, 7월 10일까지 혹시 제출했는지 확인하자. 6월 30일이니까 7월 10일까지 낸 거 맞다, 그지? 1% 다 내지 말고 50% 감면 적용한다. 됐습니다. 그러면 4천만 원 곱하기 0.01 한 거에서 곱하기 0.5 하면 20만 원으로 금액 계산됩니다. 됐습니까? 요거를 가산세 계산서 이름이 가산세액 계산서 여기다가 작업합니다. 자, 신고납부 가산세 말고 미제출 가산세 있겠다, 그지? 미제출에 보면 지급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여기 나와 있다 이겁니다. 여기다가 4천만 원 출발점인데 원칙대로 1% 다 낼 필요 없어. 1%의 절반인 0.5% 내면 된다 이겁니다. 0.5%니까 1000분의 5 요거 선택하면 되겠다, 그지? 됐습니다. 이렇게 입력하자. 그럼 20만 원 기록되고, 맨 마지막 자료, 당사가 지출한 경비 중에서 3만 원 초과 금액으로서 정규 증빙 자료 수치 못했다. 2천만 원. 이거 뭡니까? 정규 증빙 수치 불성시 가산세, 그치? 2% 가산세 내라 이거다. 이 말이다 이겁니다. 다만 문제 자료 조금 보완합시다. 자, 당사가 지출한 경비 뒤에다가 접대비 제외라고 적어야 되겠지. 접대비에 대해서 신용카드 쓴 거 건별 10,000원
건별 10,000원 넘어간 거에 대해서 신용카드 안 쓴 거는 이미 송금 불산임이라는 큰 페널티 세무조정 했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 경비는 접대비 제외를 말한다 이겁니다. 알고 있죠? 이 부분도 정확하게 언급해 주어야 문제가 완벽해질 것이다. 접대비 제외라고 문구 추가해 주시고 3만원 초과 무슨 의미입니까? 건별 3만원 초과라는 의미다. 그죠? 뭐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문구를 좀 보완해 주셔서 학습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 곱하기 2%만큼 가산세 내야 되겠다. 됐습니다. 자, 2천만원 2% 40만원 되겠다. 그지? 그래서 토탈 60만원만큼 가산세 내야 되고 합계 금액 요 아래쪽에서 확인할 수 있고 자, 요 서식 작성 끝났고 그럼 그 다음에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의 가산세 쪽에다가 60만원 반영시키자. 가산세 20번 라인이다. 그지? 여기 60만원 입력하면 모든 작업 끝나게 되겠습니다. 자, 됐죠? 차가감 납부할 세액 자체가 2천만 원 넘어간다면 분납 여부도 뭐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500만 원 밖에 안 되니까 분납은 따질 필요 없다. 그지? 그래서 요걸로써 서식 작성 완료. 됐습니다. 내용 저장하고 메뉴 닫읍시다. 지금까지 제85회 기출문제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